예전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한 번에 그 전방 후방 십자인대를 손상이 있고 내측부인대도 손상이 있고 연골판도 찢어졌다 이러면 대개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좀 회복되고 후방 십자인대를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꽤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좀 빨라야 돼요. 손이 빨라야 돼. 2시간 이내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느리고서는 좀 안 돼요. 일단 2시간 이내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 후방 십자인대 재건, 내측부인대 봉합, 연골판 봉합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확성과 기술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신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 좋겠죠.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수술인데 나눠서 하면 그만큼 치료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또 2-3번 아프잖아요. 기간도 몇 달이 더 걸려요.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 주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시간 세이브, 그다음에 통증도 한 번만 겪으면 되고 좋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인대 손상의 복합 손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부인대 파열, 외측 부인대 파열, 연골판도 파열. 야, 이건 뭐 그냥 무릎이 그냥 통으로 다 망가졌어요. 워낙 심하게. 조기 축구 하시는 여러분들 살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5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조기 축구 하시다가 여기저기가 다 다치셔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무릎이 탈구 직전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무릎 탈구는 되게 위험하고 응급이에요. 왜냐면 무릎이 탈구가 돼버리면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동반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무릎 탈구는 정말 초응급이고 빨리 맞춰주든 뭐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탈구까지는 안 되셨어요. 이건 탈구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전후방 십자인대 다 끊어지고 내측부인대 끊어지고 내측부인대도 완전히 안 끊어졌지만 이제 부분 파열은 있고 정말 거의 탈구 직전까지 갔던 그런 손상인데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느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엑스레이는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 뼈 다치신 건 아니라서 정면 사진 괜찮고요. 측면 사진도 뭐 별 이상은 없으세요. MRI 일단 찍어봐야죠. MRI 찍어보니까 야 여기 내측 부인대가 뼈에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야 완전히 그냥 뚝 끊겼어.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안쪽 물렁뼈도 찢어졌어요. 여기 바깥쪽도 인대가 좀 뭔가 손상이 있어 보이고 뼈도 골타박이 심해요. 그리고 심하구나. 그 다음에 안쪽 물렁뼈도 하여튼 여기 다 찢어졌고요. 내측 부인대 여기서 다 파열이 좀 있어요. 외측 부인대도 보면 파열은 있는데 여기 일부는 좀 붙어있는 게 좀 보여요. 여기는 파열이 있고 여기는 까맣게 좀 일부 붙어있는 게 야 저거는 뭐 잘하면 수술 안 하고 그냥 일단 둘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면 후방 십자인대도 끊어져서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고요. 전방 십자인대 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뭐 이렇게 다 끊어졌어요. 전방 십자인대도 이게 대퇴표에 붙는 부착점에서 끊어졌고 후방 십자인대도 중간에서 다 파열이 좀 돼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약간 근육도 일부 좀 여기 좀 찢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저렇게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보존 치료는 사실 어렵죠. 후방 십자인대도 어느 정도 좀 연결성이 있다 그러면 보존 치료가 가능하지만 저런 식으로 완전히 다 끊어져서 확 벌어져 있다 그러면 보존 치료해도 안 붙을 가능성도 많고 뭐 혹시라도 붙는다고 하더라도 늘어나 붙을 거기 때문에 별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전방 십자인대는 뭐 완전 파열이니까 좀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고 예전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한 번에 그 전방 후방 십자인대를 손상이 있고 내측 부인대도 손상이 있고 연골판도 찢어졌다 이러면 대개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좀 회복되고 후방 십자인대를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꽤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좀 빨라야 돼요. 손이 빨라야 돼. 2시간 이내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느리고서는 좀 안 돼요. 일단 2시간 이내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 후방 십자인대 재건, 내측 부인대 봉합, 연골판 봉합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확성과 기술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신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 좋겠죠.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수술인데 나눠서 하면 그만큼 치료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또 2-3번 아프잖아요. 기간도 몇 달이 더 걸려요.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 주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시간 세이브, 그다음에 통증도 한 번만 겪으면 되고 좋겠죠. 또 하나의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은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대 수술을 해버리면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강직이 좀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활이 또 되게 좀 중요하죠. 한꺼번에 많은 걸 해결해 주면 환자분 입장에 시간 세이브 되고 통증도 한 번에 그냥 해결하고 좋겠는데 대신에 재활을 좀 빡세게 열심히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부인대 파열, 이제 연골판 파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피가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뻘개요. 다 이제 안 보여요. 일단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씻어내면 안에 뭔가 보여요. 이게 보면 전방 십자인대도 지금 혈종들이 다 파열돼서 있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그냥 너덜너덜 나풀나풀 하는 게 좀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 지금 파열된 그런 파이버가 좀 보이고 후방 십자인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측 반월사 연골도 이게 밑에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어요. 여기도 좀 보면 찢어진 금이 좀 보이고요. 저게 찢어서 이렇게 아래로 좀 쳐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건 이제 내측 부인대 파열일 때 같이 뜯어진 거죠. 내측 부인대도 뼈에서 뜯어졌지만 전방 십자인대가 내측 부인대 붙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거죠. 같이 손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골판 봉합을 좀 하고요. 이 밑에 보면 이제 한 반을 이렇게 떠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연골판 그 더블암니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이 달려있는 바늘로 이렇게 찝어서 밖으로 잡아 빼서 밖에서 이렇게 묶는 그런 방법이에요. 중간부 파열이 있을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 충분히 이제 아래쪽으로 여러 반을 좀 꼬매 주는 거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바깥쪽도 좀 외측 반월사 연골도 좀 파열이 있어요. 그것도 후방을 좀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패스픽스라는 그런 특수한 그 후방 연골판을 봉합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바깥쪽 연골판도 좀 봉합을 해요. 위에도 봉합하지만 아래쪽도 봉합을 해요. 요렇게 찝는 것보다 요렇게 찝는 게 훨씬 더 단단하게 좀 봉합이 되니까 위에만 봉합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 면도 좀 봉합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이제 실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봉합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봉합하고, 아마 아까 아래도 이렇게 좀 봉합이 돼 있는 거 지금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안쪽 연골판도 봉합하고 이제 바깥쪽 연골판도 봉합을 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방 십자인대 쪽 터널을 뚫려고 이제 뒤쪽 오금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찢어진 후방 십자인대 다발이 이렇게 너플너플하게 보여요. 저렇게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 되게 심하게 좀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폭발하듯이. 후방 십자인대 다발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게 다 좀 흐물흐물하게 돼 있죠. 이게 정상적인 인대가 지금 아니라서 딱 끊어져 있으니까 이게 휘마레이가 없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후방 십자인대 재건용 경골 터널을 이렇게 좀 뚫는 거예요. 여기다 가이드를 좀 대고, 이 뒤에 바로 신경혈관이 있으니까 핀이 이렇게 딱 나오지 못하게 가이드로 딱 맞고선 가이드핀이 좀 나온 거고요. 보기를 따라서 이제 10mm짜리 리머로 확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철사 가닥을 좀 빼놔요. 나중에 저걸 잡아 당겨서 인대를 저로 뽑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앞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대퇴 쪽에다가 후방 십자인대 그런 부착점에다 이제 터널을 뚫죠. 아까 경골 쪽에다 터널을 뚫고 이제 대퇴 쪽에다 터널을 뚫고, 그리고 나서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대퇴 터널이 이제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뒤에서 뺐던 철사가 이렇게 대퇴 터널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인대를 매달아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인대가 주르륵 이렇게 대퇴 터널에서 경골 터널 쪽으로 이제 달려가겠죠. 이제는 이제 후방 십자인대용은 어느 정도 좀 했어. 이제 전방 십자인대를 해야죠. 전방 십자인대용 터널을 이제 대퇴 터널을 이제 먼저 좀 뚫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실을 마찬가지로 뽑아낸 거 볼 수 있어요. 대퇴 터널이 이렇게 좀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골 터널을 뚫고 전방 십자인대를 잡아 뺄 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후방 십자인대 철사는 이렇게 좀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를 먼저 이제 잡아 빼요. 이게 이 대퇴 터널에서 요 실 끝털이에 이제 인대가 달려 있거든요. 실을 쭉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대가 대퇴 터널을 통과해서 이렇게 아래로 좀 딸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후방 십자 인대 다발이고요. 인대 다발이 이런 식으로 쭉 좀 잘 내려가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이건 전방 십자 인대를 다 이렇게 빼놓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게 보면 후방 십자 인대 다발이 이렇게 좀 내려가고요. 요게 이제 전방 십자 인대 다발이 이렇게 좀 있어요. 저게 딱 보면은 십자 모형이죠. 십자.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십자인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인대라고 하죠. 그죠? 이제 수술하고 힘을 좀 인대가 좀 잘 받는지 확인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측 부인대 봉합해야죠. 뼈에서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전후방 십자인대를 재건을 해주면 내측 부인대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수술 안 하고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너무 심해서 뼈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내측 부인대는 내시경으로 봉합할 수는 없어요. 째야 돼. 그래서 째봤더니 내측 부인대가 좀 여기 원래 뼈에 붙는 부착점인데 요만큼이 지금 뼈에서 떨어진 거를 제가 포셉으로 이렇게 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좀 붙어야 되겠죠. 요게 떨어진 거, 요게 붙는 거. 그래서 여기 뼈 있는 데다가 이제 붙여야죠. 뼈에 붙여야 되니까 이제 뼈에다 심는 특수한 실이 있어요. 수초 앵커라고 이제 실을 좀 심어가지고 내측 부인대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뼈에 딱 부착을 시켜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 후방 십자인대 재건, 내측 반월사 연골 봉합, 외측 반월사 연골 봉합,
내측부 인대 봉합 이렇게까지 해서 5개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끝냈죠. 한 2시간 정도 꼬박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전방 십자인 인대용 경골 쪽 나사, 후방 십자인 인대용 경골 나사, 후방 십자인 인대용 대퇴 나사, 전방 십자인 인대용 대퇴 버튼. 전방 십자인 인대는 지금 이렇게 좀 돼 있을 거고요. 후방 십자인 인대가 이제 이렇게 좀 돼 있을 거예요. 측면 사진에서도 괜찮고요. MRI 사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 다발이 좀 잘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후방 십자인대 다발도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측부인데도 이쪽에 이제 이렇게 좀 잘 붙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술은 끝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강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만 방깁스 했다가 초기에 이제 통증 좀 가라앉히면 바로 이제 보조기 착용을 시키고 각도 운동하고 이제 재활을 좀 시키죠. 그래서 대개 이 정도면 한 6주 정도는 목발 쓰셔야 되고요. 거의 보조기는 대략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좀 차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대가 어느 정도 좀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골판도 꼬맨 부위가 좀 다 나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나중에 좀 많이 좋아하는 지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저쪽 강릉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와서 수술하셨는데, 이 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도 비슷하게 다치셔서 제가 이제 이거저거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은 심지어 비골신경 마비까지 왔었던 분이에요. 근데 다 좋아져가지고 지금도 축구를 하신다고. 축구 하라고 이렇게 또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수술한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너무 빡세게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인대 복합 손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두세 번에 나눠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하고 좀 정확하게 하면 한 번에 잘 끝낼 수 있고, 단 재활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복합 인대 손상에서는 특히나 재활이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어떻게 좀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항상 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